네, 2022년 11월 7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인민군 총참모부, 우리로 얘기하면 합참이죠. 우리가 5일까지 비질런트 스톰 한미연합공군 스트라이크 패키지 훈련을 했습니다. 이에 맞춰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그들도 역시 대남 군사작전을 연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가지 미사일을 쐈다고 밝혔어요. 이건 뭐 보도가 다 나왔으니까 다 이해하실 거고,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2일, 그러니까 11월 2일이죠. 2일에는 평안북도 지역 미사일 부대들이 남조선 공군기지 타격을 모의해 서해 관문 앞 무인도를 목표로 3포탄 전투부와 지하 침투 전투부를 장착한 전술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3포탄 전투부와 지하 침투 전투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는 미사일 앞부분에 표적을 맞추면 폭발하는 그걸 탄두라 그러죠. 인민군 애들은 전투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3포탄 탄두와 3포 탄두와 지하 침투 탄두를 붙인 전술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민군도 우리의 현무포 같은 경우는 지상에 떨어지면은 바로 폭발하는 게 아니라 한번 터지긴 터집니다. 그래서 땅을 뚫고 들어가서 다시 한번 또 터지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지하를 박살내기 때문에 지하 침투탄인데, 관통탄인데, 우리는 이런 것이 미사일에도 있고 비행기에서 투하하는 폭탄에도 있습니다. 근데 인민군들도 이런 탄두를 단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거고, 3포탄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은, 3포탄이라고 하면 뭔가 하면, 우리 현무2 같은 경우에, 현무1이 특히 설명이 좋겠다. 꽝 쏘면요, 지상에 가서 탁 터져서 땅에 맞으면서 터지는 게 아닙니다. 지상에서부터 한 500m 좀 상공에서 탄두부가 쫙 찢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유탄, 그러니까 슈탄을 뭐라 하면 수류탄이라고 보시면 제일 좋아요. 손으로 던지니까 수류탄이고, 손 숫자를 빼면 류탄이죠. 류탄 500개가 나와가지고, 이게 콩알탕처럼 사방으로 팍 흩어지면서, 두루룩, 튀는 겁니다. 그 포금탄 중에 콩알탄 놀이 해보셨죠? 저는 그거 갖고 많이 장난을 쳐서 기억이 나는데, 콩알탄 던지면 다다다닥 터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운동장, 축구장 몇 개를, 지역을 한 500개의 유탄으로 작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유탄 탄두를 붙인 거하고 지하 관통탄 탄두를 붙인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리고 동서해안 연선의 공군 반항공 미사일 병부대들이 이렇게 나갔는데, 연선이라고 하는 말은 인민군은 우리로 얘기하면 전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는 전방이라고 하면 얘는 전연지대라고 합니다. 연선은 그러니까 휴전선 부근 그런 쪽이라는 얘기고, 전연지대 그러면 전방지대고요. 반항공 미사일은 우리로 얘기하면 방공 미사일입니다. 적기가 날라왔을 때 적기를 잡는 미사일은 방공 미사일, 적 미사일을 잡는 거는 대공 미사일, 뭐 이렇게 약간 구별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반항공 그러면 항공기를 잡는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23발의 지상대 공중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걸 운영하는 게 공군의, 얘네도 공군이네요. 우리는 방공 포병인데 얘네들은 방항공 미사일 병부대들이 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눈에 띄는 게, 한경북도 지역에서 590.5km 비행시켜서 남조선 울산 앞바다 80km 부근 수역에, 거기는 공해상이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육지로부터 한 20km까지만 영해입니다. 12해리. 80km는 당연히 공해입니다. 80km 수역 공해상에 2발의 전략 순항 미사일로 보복 타격을 했다. 이렇게 한 거는, 인민군이 이제 미사일을 쐈는데 그 중에 한 발이 울릉도 쪽으로 날아가서 우리가 공습경보를 울릉도에 발령하고, 그 미사일은 속초 앞바다 50km에 떨어졌죠. 그래서 우리도 슬램 ER하고 공군기에서 스파이스 2000 활강폭탄을 같은 거리 북한
NLL 너머에 투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전략 순항 미사일 때렸다는 겁니다. 이 미사일은 아이고 제가 북한 화성 미사일 시리즈를 정리를 다 했는데 화성 8인가 9쯤 될 겁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있어요. 그냥 우리로 얘기하면 현무3입니다. 현무3. 그냥 순항 미사일입니다. 순항 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은 이렇게 발사하면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는 건데 이거는 비행기처럼 이렇게 옆으로 가는 거죠. 울산 앞바다에 떨어졌다는데 글쎄 우리 뭐 군에서 일부러 감추지 않았다면은 이거는 거짓말이죠. 그리고 또 총참모부는 국방과학원의 요구에 따라 적의 작전 지휘 체계를 마비시키는 특수기능 전투부, 아까 전투부는 탄두라 그래, 특수기능 탄두와 특수기능 탄두의 동작 믿음성 검증을 위한 중요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라고 했는데 국방과학원은요, 우리를 얘기하면 국방과학연구원, ADD입니다. 얘네들이 이제 미사일을 만들고 여러 가지 무기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쏘는 거는 시험 발사고 여기서 성공을 하게 되면은 실전 배치해서 이제 이번에 북한 애들이 주로 실전 배치한 걸 많이 쐈는데 11월 3일에는 국방과학원 요구에 따라 얘네들이 이제 특수기능 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거를 우리가 탐지한 거로는 일본 쪽으로 가다가 2단 미사일이거든요. 2단으로 된 거는 현재 얘네들 ICBM 계통입니다. 화성 12형, 15형, 17형인데 그것들이 2단이 되거든요. 분리가 됐으니까 2단이 맞죠. 근데 그게 일본 열도를 넘어가지 못하고 추락했는데 그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화성 12, 15, 17 쏜 거는 모의 탄두나 뭐 실제로 폭발하면 문제가 크니까 모래를 넣고 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번에는 특수기능 전투부를 탑재해서 쐈다라는 건데 이게 EMP, 그러니까 전자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폭발하면서 굉장히 강한 전자파가 나와서 핸드폰이 다운되고 레이더파들이 막 지지지지하고 전자전을 해봤다는 건데 지금 인민군은 쐈다는 게 중요하지 그게 정확하게 타격이 됐는지 목표를 이룬지는 관심이 없어요. 원래 이런 걸 발사하게 되면 낙하 지역에 자기네 배들이 가서 확인해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쐈다는 것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전략 순항 미사일 발사 부분도 자기들은 쐈겠죠. 근데 뭐 그게 사고가 있어서 우리도 뭐 현무2가 뒤로 떨어지고 천공2가 올라가다가 엉뚱한 데로 가서 자폭해버리고 하듯이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흥미로운 거는 11월 4일에는 3시간 47분 동안 500대의 전투기를 동원한 대규모 총전투 출동작전을 했다 그랬는데 대규모 총전투 출동작전은 이건 인민군판 스트라이크 패키지 겁니다. 근데 인민군 공군은 대규모 편대군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우선 공중에서 이 전투기들을 지휘할 경보기가 있어야 되는데 경보기가 없고 이 비행기들이 주렁주렁 무기를 달고 뜨면은 무거워서 기름을 조금 넣고요. 뜰 때 제일 에너지 많이 쓰거든요. 딱 뜨고 난 다음에 공중급유기가 붙어갖고 기름을 넣어줘야 멀리 가서 작전을 하고 오는데 급유기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때 많은 비행기들이 떨어졌습니다. 북한이 이제 500대를 했다. 우리는 그때 뭐 한 150대로 봤던 것 같은데 그 중에 지상에 있는 것도 더 많았고. 네. 자, 이런 등등을 발표했습니다. 총참모부는 작전을 통하여 우리 공화국 무력은 적들의 연합공군훈련에 철저히 대응하였으며 적 공군의 우세론을 맹폭시킬 수 있는 자신감을 높였다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인민군 총참모가 얘기한 건 뭐냐? 이게 바로 심리전입니다. 지금 북한이 우리가 이제 북한이 서해에서 발사한 거, 동해에서 발사한 거 우리 쪽으로 안 오니까 우리는 크게 주의는 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어떤 탄두를 붙인 미사일이다 다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덕분에 확인이 되는데 자기들 입장에서 저렇게 발표를 하게 되면은 저게 심리전이에요. 자기네 심리전엔 두 가지가 있는데 대내 심리전, 자국민을 위한 게 있고 대외 심리전, 적국을 향한 게 있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게 안에서부터 붕괴되면 안 되니까 대내 심리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대외 심리전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무슨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윤미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는 아실 겁니다. 이 윤미향 씨가
SNS에다가 한미 연합훈련 중단하라 라고 올렸다가 띄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적들의 심리전을 따라 움직이는 우리의 행동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저런 사람들이 위안부를 한다고 위장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저런 짓들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그런 사람들이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국회의원이 되도록 비례로 뽑아줬고, 지금은 무소속이지만 네. 그런 사람들이 많지요. 환경운동가로 위장한 세력들도 있고. 네. 그래서 이게 인민군이 하는, 북한이 하는 심리전이 우리한테는 참 웃기는 것 같아도 여기서 따라서 움직이는 세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촛불행동 뭐 이런 데서도 윤석열 퇴진운동을 벌입니다. 윤석열이 퇴진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근데 때마침 이태원 사고가 생기니까 막 저렇게 하는 겁니다. 이태원 사건엔 이제 앞으로 이제 많은 조사가 이루어지면 나올 텐데, 이번에 그 현장에 있었던 한 의사가 복부가 부풀고 입안에 피를 머금은 사람이 많았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시신 중에서.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는데, 사실은 이거를 잘 아는 분들은, 현장 경험이 많은 분들은 그날 현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희생되니까 PCR들을 했죠. PCR을 할 때 조심해야 돼요. 이 갈비뼈가 부러집니다.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렇게 나이 드신 어른들 요양원에 모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쇠약해지시고 하게 되면은 호흡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인공호흡 들어가는데, 인공호흡은 가는 과정에서 갈비뼈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할까요? 동의하면은 소생을 시키는 노력을 하고, 아유 싫습니다 하게 되면 이제 돌아가시게 하는 경우가 있죠. 뼈가 잘 부러집니다. 근데 그날 보니까 좀 다들 흥분해갖고 막 그렇게 세게 누르고 하면 부러지면은, 이 뼈가, 발뼈가 부러지면 뭘 찌르겠습니까? 심장도 찌를 수 있고, 피가 많은 허파가 찌를 수도 있고, 그럼 복부에 짐작이 가시죠.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뭐 계속 선동을 하는 세력들이 나오는 겁니다. 민주당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어요. 하여간 민주당이 좌파들의 숙주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김구 선생이 독립운동한 건 좋은데 한독당 만들어서 있을 때 북한도 방문하고 뭐도 하고 뭐 좌파들의 숙주가 되니까 안두희가 나서서 서북청년단 대표로서 암살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 사회 문제입니다. 지금 북한은 이런 심리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심리전을 해야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전방에서 우리 심리전 부대들, 여군들 동원하고, 그 다음에 전광판 켜고 머리 좋게 할 수 있습니다. 낭낭한 목소리로. 저도 심리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심리전을 해야 되고, 우리 사회를 일치단결시키는 대내 심리전도 사실은 국가안보실에서 고민해서 해야 됩니다. 총력 안보라든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과거 박정희 때 하던 식으로. 아니면은 이 북한이 이렇게 하는 게 무엇이다라는 걸 쭉 객관적으로 설명만 해줘도 사람들이 이해가 되면 그것도 하나의 심리전이 되는 겁니다. 북한이 하는 노림수가 뭐고, 왜 윤미향 같은 사람들이 저런 짓을 하는지를 그냥 드라이하게 설명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대내 심리전을 하고 북한을 향해서 대북 심리전을 해야 돼요. 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전방에다가 김정은 얼굴 딱 그려놓고 일로 한번 쏴봐, 이거 한번 맞춰봐, 대형 결계 그림 그려놓고 요거 한번 쏴봐라,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재미있는 것들이 되죠. 이렇게 즐거운 심리전을 하면서, 그리고 니들이 이렇게 쐈는데 니들 미사일이 우리는 이렇게 발표했었고 니들이 이렇게 발표했는데 같이 근데 요건 다르지, 이렇게 설명하면서 쭉 보여주면, 그러면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하다가 이게 이겼구나 하면서 귀순해 오면서 조직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국정원이 본격적으로 나서서, 국정원이 지금 문제예요. 못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 뭐 탈북자들이 참여를 하던 그런 에이전트를 동원해갖고 북한 민주화 공작을 들어가야죠.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 CIA가 드론을 이용해서 알카에다 1인자를 제거하듯이 우리도 글로벌 호크 같은 무인기들이 있고 하니까 닌자 미사일 같은 거 우리가 못 만들 이유가 없어요. 표정만 딱 위치만, 김정은 위치,
제가 이런 얘기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항공우주연구원이라고 있죠. 거기서 우리도 몇 가지 광학 위성들을 갖고 있는데 옛날 얘기입니다. 김정은이 죽을 때, 김정일이가 죽었을 때예요. 열차에서 죽었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그들이 발표한 다음에 우리가 하고 그랬어요. 그때 제가 우리 위성 담당하는 분한테 김정은이 추정 안 했어요 그랬더니 헉척 머리 긁으면서 아니 김정은이가 그 전용 열차에서 죽는다 그랬으면은 내가 거기만 딱 카메라 포커스 잡아가지고 지켜서 찍었을 텐데 그런 정보가 없으니까 인민군이 어디로 뭐 미사일 기지가 있는지 어떻게 변했는지 그것만 찍었지 그러더라고요. 이거구나. 찍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전 정보가 있어야만 이상한 걸 추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김정은의 위치를 쭉 따라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너는 가거라. 사형 집행을 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벌써 재판을 하더라도 김정은에 대한 사형 명령이 사형 선고가 되거나 아니면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김정은 제거 명령 작전에 대한 사인을 해서 우리 특수작전부대하고 국정원이 실행 들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참고로 이스라엘의 모사드는 이란에서 핵개발을 하는 사람들을 귀신처럼 따라붙죠. 그들이 출퇴근할 때 차들이 밀리잖아요. 이란 테헤란도. 근데 오토바이가 싹 와가지고 오토바이도 차가 밀리니까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뭘 차에다 탁 붙이고 차에 있는 사람은 뭔지도 모르죠. 그리고 휙 가요. 좀 있다가 뭐가 터지고 하면서 죽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자기네 안보를 하는 거거든요. 상당히 우리 국정원이 옛날에 이한영 씨 죽은 김정남의 이정사촌 같은 황장엽 씨도 이렇게 데려오고 할 정도로 공격적이었는데 김대중 정권 들어서부터 이게 국정원이 완전히 통일부가 돼가지고 그냥 제대로 대북 공작을 안 해요. 아주 뭐 고급 공작 한다고 하는 척 하면서 사실은 고급 공작도 해야 되지만 터프하게 가서 행동으로 하는 그런 공작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도록 드라이브를 걸어야 돼요. 국가안보실이 드라이브를 걸어야죠. 대통령이 걸어야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홍준표 지사를 이태원 사건 나기 전에 만났다고 하는데 홍준표 지사는 제 기억으로는 그가 옛날 슬롯 사건을 할 때 제가 월간조선에 있으면서 한 30페이지의 장문의 인터뷰를 쓰면서 한 20-30년 지켜보면서 굉장히 머리가 좋고 어떻다는 느낌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 경쟁했던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구해야죠. 지금 윤 대통령이 이번 사건들을 겪으면서 얼굴도 좀 빠지고 마음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제는 진짜 전문가를 구해야죠. 이태원 사건에 대해서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을 구해서 들으시고 윤 대통령이 연설은 참 잘하시는데 그건 자기 실력으로 한 게 아니라 그 도와준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윤 대통령이 경련을 해야 된다. 경련이 뭔가 하면 옛날에 세자가 차기 왕이 될 사람들은 당대의 최고 엘리트로부터 가정교육을 받잖아요. 가정교사가 들어와서 교육할 그게 경련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그런 경련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래서 어디 갈 때 되면 누굴 불러서 밥 먹으면서 이야기 듣고 금일봉 주고 그거 갖고 자기도 써먹고 그랬는데 윤 대통령도 지금 제가 여러 가지를 주문하는데 우리 말단 공무원들을 움직이도록 현장 방문을 계속하라는 것과 더불어 경련을 하셔야 됩니다. 검찰로서 아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모든 사건이 검찰로 들어오기 때문에 다 아는 것 같지만 역시 그건 전문가의 세계가 아닙니다. 뭐 풍수해라든지 군사작전이라든지 뭐 외교라든지 계속 그분들을 만나고 듣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고 통일도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대남 대내 심리전에 나서는데 우리도 대북 대내 심리전에 나서라. 이를 위해서는 윤 대통령이 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